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일부 최순실 보도는 기가 막힌 기사가 많다며 사회 안정을 위해 자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기사 중 속보, 단독 경쟁하는 와중에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기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JTBC가 보도한 최순실 대응 문건을 보면 청와대 차원에서 증거 인멸이 이미 한 달 전 준비된 정황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증거가 벌써 사라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사라졌다면 그 용의자는 바로 청와대인 겁니다. 증거를 인멸한 범인이 증거 가져오라고 경찰한테 적반하장하는 경입니다. 더구나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바뀔 거란 기대는 완전히 접는 게 우리들 정신 건강에 이롭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김어준 뉴스공장 오늘도 첫 순서는 송채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입니다. 네, 오늘은 눈에 잠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런가요? 네. 축구를 해서 일찍 주무셨나? 안 보고? 네, 축구 안 봤습니다. 네. 어제 축구 재밌었는데. 네, 2대1로 역전승했다면서요? 네, 결과만 알고 오셨군요. 물어볼까 봐. 네. 첫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검찰이 모든 의혹을 다 수사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조사 방식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 조사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듭니까? 조사 방식, 시기 뭐 이런 걸 지정하는 거네요. 네. 이분의 성향을 알려면 어떻게 과거를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이분이 이제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불리고. 네, 그렇죠. 사례당 공천 신청도 했었고. 네, 그런데 뭐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분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게 유엔에 제출할 인권 보고서에 세월호 항목을 삭제해서 논란이 된 분이죠. 네. 네. 이분 앞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중대 결단을 하신 건데. 네. 네.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늦으셨죠 지금. 네.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 템포를 많이 하시려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된 뒤까지 수년 동안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또 혈액 검사까지 최순실 씨 이름으로 이제 대리 검사한 정황이 어제 복지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뉴스공장 주시 뉴스입니다. 네. 이 뉴스가 이제 팩트만 나열하는 네. 소위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거든요. 근데 팩트만 나열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팩트로 승부하는데 네. 팩트만 나열하는 게 실제로 진실을 대단히 잘 가릴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는 그게 얼마나 잘 가릴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기사. 왜냐하면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네. 산발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는 최순실 씨가 진료 기록에 공황장애 치료하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공황장애 치료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런 네. 기사가 하나 있고 또 대리 처방이 의심되는 진료 기록에는 향정신성 처방 내역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공황장애라고 봅니다. 네. 왜 공황장애라고 하냐면 입국 전에 그 기사도 있죠. 입국 네, 전에. 입국 이틀 전에 이제 공황장애 진단서를 차은병 의원에 이제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뉴스 나왔죠. 네. 이거 다 포괄해서 이걸 기사 산발적으로 하는데 종합해서 볼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입국 전에 그 김모 의사 그러니까 약을 청와대 가서 대통령의 의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네. 주치의도 동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혼자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고 들어가서 주사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모 기사.
김모 의사. 네, 김모 의사. 네. 김모 의사에게 최순실 씨가 입국하기 전에 공황장애 진단서를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차움 원장이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다. 네. 여기까지 기사인데 사실 이게 처음이라는 것이 진료하고 치료하고 하는 본격 병원이 아니라 건강검진하고 뭐 네, 운동하고 그렇죠. 그죠? 네. 수면 피부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이제 테라피 센터, 건강관리센터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네. 여기서 왜 공황장애 진단서를 사전에 요청했냐. 이걸 두고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처지, 네. 정신적인 문제를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을 처음에서 공황장애 치료용이라고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공황장애 치료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정신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과 치료하는 네.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받아왔다는 겁니다. 네. 진단서를 거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아니 건강검진센터에서 처방할 수는 있죠. 의사가 있으면. 네. 처방을 했다. 이게 첫 번째 포커스를 둬야 되는 뉴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리 처방을 의심한 항목에서는 기록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쓰지 않았다. 이걸 네. 간접적으로 말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거꾸로 뒤집으면 이 말이 최순실 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이 혼자 다 썼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네. 사실은 거기에 뭐 청와대 안 가라고 쓴 것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없다. 라는 말이지. 네. 최순실 씨 본인의 이름으로 네. 처방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쓰진 사용-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는 아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대목입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 뉴스만 보면 대통령은 전혀 이쪽 관련 의약품 쓰지 않았구나라는 뉴스로 보이나 이 뉴스는 최순실 씨가 처방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 이름으로 평상 쓰는 양보다 2배, 3배 처방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평소보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 2-3배 많은 약물을 처방받아서 갔었다. 이런 보도도 네.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평소 쓰는 양보다 2-3배 많이 처방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스트레이트 기사인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데 피검사를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처음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해설이 없어요. 네, 해설은 나오지 않았죠. 전혀. 본장장님이 해주시면 되죠. 그런 위험 부담을 제가 안아야 하나요? 네. 모든 언론에 네. 피검사를 외부에 최순실 씨 이름으로 맡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을. 네. 이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피검사라는 건 당연히 대통령 주치의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모든 과목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그 의사들을 구성해요. 그렇죠? 네. 피검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를 무슨 외부 전문가에 더 뛰어난 외부 전문가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더군다나 여기는 건강검진센터 정도에 그냥 피검사 하면 콜레스테롤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거 하는 데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병원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여기다가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기는 거 더 말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본인이 원래 단골이어서 본인 혈액을 굳이 이 정도 간단한 걸 억지로 이해해 주자면 주치의를 수고하게 할 필요가 있냐. 밖에 내보내서 굳이 거기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본인 이름으로 해야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혈액 검사라는 게 기본적인 건강검진 체크할 때 무슨 건강이 좀 안 좋으면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혈액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싶은데 그 혈액 검사 결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혈액 검사를 하고 한다면 모든 분야의 모든 체크를 다 하겠죠? 네. 근데 이 기본 건강검진센터는 항상 하던 항목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하면 거기서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게 드러날 두려움이 있지 않다면 이런 걸 왜 했겠어요? 거기서 무언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봤다. 혹은 네.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 다른 것을 해봤다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 외에 이유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이 피검사 얘기에. 네, 어제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산발적인 뉴스로 따로 나왔는데 네. 이 뉴스는 사실 하나의 뉴스입니다. 네, 하나의 뉴스고 아무도 해설해 주지 않아서 네. 오늘 뉴스공장의 주시 기사로 선정하여 종합 체크 한번 해봤는데 김어준 진행자가 너무 말이 많아요. 이런 문자는 말이죠. 제가 방송을 진행한 이래 10몇 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네. 할 수 없어요.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결된 뉴스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연결된 부분은 뭐냐면 그 최순실 씨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직전에 주사제를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또 나온 거라서요. 또 혹시 대리 처방받은 주사제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뉴스인데 각각 이 단독들을 각 언론사들이 다 따로 거거든요. 네. 이걸 모아서 종합 정리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해설해 주는 것이 뉴스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뉴스공장을 전날 본 뉴스를 뉴스공장을 통해서 종합하는 해설을 들으실 수 있다. 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변명을 그렇게 변명이 하시나요? 아니고 저는 변명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자이냐 게스트이냐 뭐 이런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게 왜 구분이 필요하죠? 자, 다음 뉴스 찾으십시오. 네, 좀 재밌는 뉴스인데요. 그 박 대통령이 차움 의원을 이용할 때마다 이제 길라임이라는 그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으로 가명을 썼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VIP 시설을 가명으로 이용하면서 뭐 수납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그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이 뉴스는 해설이 불가능해요. 우선 이게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길라임. 네, 모든 포털에. 근데 이 길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알면서요. 네, 하지원 씨가 주인공을 네, 맡았었죠. 이 드라마 이름이 대중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이미지하고 네. 대통령의 이미지하고 뭔가 충돌이 되거나 어긋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호기심이 생기는 건데 뭐 네. 이렇게 길라임이 불러일으키는 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제가 이건 해설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몰라서. 길라임은 그 현빈과 사랑에 빠지는 여주인공이었고요. 그렇군요. 또 드라마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평소에 굉장히 즐겨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면 이제 길라임이라는 가명까지 썼겠느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여성들에게 현빈과 사랑에 빠질 정도의 매력적인 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대목에서 그건 뭐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네. 네. 울컥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나의 재밌는 건 현빈 씨를 지금 뭐 이런 거 아닌가? 또 그 미르재단의 그 마크가 길라임의 문신과 비슷하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여기서 저희 이제 이 뉴스는 JTBC가 자랑하는 건 요즘 유행어서 한 발 더 들어간다는데 네. 저희는 한 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고 한 발 옆으로 가는 뉴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킨 정서가 있다. 네. 이걸 좀 해설해줄 대중 전문가가 필요하다. 뭔가 충돌이 안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아 하는 분노가 이 검색어에 담긴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은 길라임은 아니죠. 아니, 뭐 드라마를 좋아할 수도 있고 현빈 씨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제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불러일으키는 정체를 몰라가지고. 네. 돈 말 안 봐서. 좀 조사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대중은 길라임에 분노하는가? 코드네임 길라임에. 자꾸 문자가 오네요. 게스트가 네. 말이 너무 많다고. 뭐 어때요? 게스트냐 아니면 진행자냐. 진행자가 말 많이 하면 어때요? 저희 프로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면요. 네. 그 김재천 호치민 영사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화해 드렸었는데. 어제 주시 뉴스네요. 저희가 네. 번역을.
그 김재천 영사가 그 최순실 씨 조카 장승호 씨를 돕기 위한 부당한 지시들을 자신이 이제 직접 받았다 이런 증언을 또 한 건데요. 그 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자문위원으로 장승호 씨를 추천해달라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라는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으로 이제 추천이 돼서 자문위원이 되면 그 해외 교민사회에서 이제 입지를 달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죠. 이제 통해지는데 원래는 보통 이제 공사에서 이제 대사관에서 이것들을 추천을 먼저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사무처로부터 그 민평통 사무처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장승호 씨를 좀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네. 교민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가 네. 보통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돼서 누군지 모르는데 네. 그 해당 대사관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 하라고 지시가 온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호치민 총영사관이 장승호 씨의 유치원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현지 관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부지를 이전하면서 이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사관이 관청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현지 합작으로 진출한 기업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어떤 개인이 만든 유치원이거든요. 네. 이거를 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국가가 나선 거거든요. 상대편 국가에서 보자면 국가가 나선 거예요. 대사관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국가가 거.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도와준 거죠. 개인을 이 유치원 부지 좀 어떻게 해줘요. 쪽팔리는 겁니다 이거. 저쪽 상대방에서 볼 때는 이 단어 이외에는 어울리는 말이 없어요. 이거 쪽팔리는 겁니다. 상대 국가에서 유치원 가지고 무슨 이런 공문이 왔어? 라고 할 내용이에요. 외교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데 저는 더 인상적인 것은 네. 이걸 폭로한 분이 김재천 현직 외교관 영사예요. 네. 이분이 굉장히 용기 있게 나선 거거든요. 현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온 거란 말이죠. 이분의 앞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 주시하고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네. 현직 공무원, 이번에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좀 나서달라고. 현직 공무원들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 사건의 특징은 공무원들, 그 요직에 혹은 그 포인트에 있는 공무원들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가명으로 얘기하거나 뭐 그런 부분만. 아니, 좀. 그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지켜봐 주면 용기를 얻을 수도 있죠. 예. 이분을 저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그 최순실 씨가 지난해 초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직접 만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액을 요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 당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측근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재벌 총수를 만나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뭐 갈치죠 그냥. 네. 네. 폭력배 가가지고 부하들이 잘 못하니까 가가지고 두목이 나서서 갈치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증언을 보면 그 조양호 회장이 당시에 이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줄 잘 몰라서 검토해 보겠다 이러고 이제 헤어진 뒤에 네. 평소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측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측근한테 이제 상의한 끝에 제의를 거절했다 이런 증언입니다. 이건 뭐 대기업 설명이니까요. 대기업도 자기 앞가림 해야 되니까 이 파국의 값이 휩쓸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대기업 회장이 둘이 만나줍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비선 실세가 아닌데 만나줄 이유가 없겠죠, 사실. 예,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 비선 실세인지 몰랐는데 두 번 만나가지고 그것도 단둘이 만났다. 두 차례나. 누군지 모르는데 돈 몇십억 달라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나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 만나나요? 말도 안 되는 해명인데 요즘 정국의 특징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막 던져요. 며칠 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런 뉴스가 나오고. 총수들이 지금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몸조심을 하겠죠.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자,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제목만 소개할 만한 기사 있습니까? 네, 그 차은택 씨가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우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3남개발 회장과 최순실 씨, 뭐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같이 골프를 쳤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정한 주시 기사네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근데 최순실 씨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했었는데 조금씩 드러났죠. 네. 장모 회사와 커피를 사고 팔았다. 네. 그리고 어제는 뭐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골프를 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골프를 쳤다라는 보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촛불 말해 보면서 참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촛불 때문에 고생 좀 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뒷산에 가서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게 확 들어찼는데 가슴이 답답한 게 이게 누구? 지혜진 아직 거기 있었어요? 아니 제가 여기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직 있냐고 아직.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이라니요. 전 항상 여기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 대단은 무슨 제가 이 정도에 흔들릴 것 같았으면 그 애초에 순실이한테 부탁도 안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이게 소경 다른 케이스인데 국정을 이거를. 정상화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최소 안 된다. 그거 좀 시끄러워요 좀 말하는데 참 인정인지 구분을 못하나. 내 코는데 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진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처음엔 나라 걱정을 시작했다가 본인의 당적 걱정을 하다가 이젠 본인이 소속된 당 자체의 존립을 걱정하게 된 이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주일만 지나면 말이죠.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일주일은요, 무슨 아침, 저녁 뉴스가 다른데.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이게 일주일이 과거에 비하지만 한 3년치 뉴스가 한 번에 쏟아져가지고. 네, 최순실 사태가 터진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다는 걸 알고 기겁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시할 뉴스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혜훈 의원님만 해설할 수 있는 뉴스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송채경화 기자하고 앞에 네. 제가 해설한 뉴스가 하나 있었고, 오늘은 이제 이혜훈 의원님의 눈으로 보면, 왜냐면 과거에 친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잘린 게. 글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다들 그래요. 그때 그것도 1년 전에 잘린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잘렸잖아요. 7년 전에 잘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예. 참 다행이에요. 7년도 더 됐구나. 죄송합니다. 한 8, 9년 되지 않았나요? 네. 10년쯤 되네요. 예. 잘린 지 오래되신 분이니까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10년 생활 고생했는데 보상을 받는 거죠, 이제. 자. 어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이제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관적으로 지켜봤을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이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해설이 언론에 잘 없어요. 그래요? 해설 좀 잘 해주세요. 모르실 거예요. 네. 이분이 2007년에 그때 당시 한창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시끄러웠던 BBK. 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준 씨가 당시 미국의 감옥에 있었죠. 네. 근데 미국 감옥은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분을 감옥에 있는 재수를 만나러 가려면 변호사라야만 된대요. 네. 그 이분이 이제 홍문종 의원하고 둘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통희 대통령이 이분들이 그분을 만나러 간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당시는 후보죠. BBK 미국 감옥에 가서 BBK 김경준 씨를 만나서 그때 뭐 회의를 했다는 어쨌든 말도 많았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만나러 간 건 2번을 만나러 갔죠. BBK 김경준을 미국의 교도소로 만나러 간 사람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혜훈 의원이라고 보도됐어요, 그때. 친박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본인이 안 갔는데 본인이 간 걸로 뒤집어 씌운 겁니까?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이 유영아 변호사였다? 네네. 폭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폭로네.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때만 해도 동지인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캠프에 있고 같은 친박인데 제가 본인이 뒤집어 저 썼구나.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하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BBK 관련해서 뭐 친이들이 저를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처남 김재정 씨를 통해서 저를 고소한 상황인데 근데 그때는 내가 간 게 아니라고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때 계속 당하면서.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대신 당해준다는 생각이 드셨구나. 제가 어떻게 그걸 뭐 그럴 왜냐면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저도 물어본 기억이 나왔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때도 이미 의원님 알았기 때문에 진짜 갔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갔다고. 그럼 누구냐고 그때는 말을 안 하셨어요. 뭐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제가 뭐 동료를 배신하고 팔고 그러긴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동료가 아니구나. 쫓겨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면 BBK 당시 크게 논란했던 네. BBK 그 시국 근데 당시에 이분이 그러고 나서 네. 최근 한 몇 년 전에 어디 조그만 라디오에 가서 본인이 그때 갔었다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최근에는 근데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예. 그때 이제 대신 뒤집어 쓰고 그걸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엄청나게. 아니 뭐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월 25일 날 취임하시고 이제 바로 그러고 공천 심사받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거의 갖고 있는데 그때 친박 학살할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저를 그걸로 자기가 막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넘겼으니 뭐 저는 죽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살아났고. 그때는 오히려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의 전권을 가졌을 때 그때 잘리셨죠. 갑자기 친박 중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내일 검찰이 발표한다는데 뭔 발표를 모종의 발표를 하는데 전혀 반박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무슨 발표하는데 그랬더니 들어보면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도 BBK 감시는 없는 시절에 뜬금없이 검찰이 BBK 김경준을 미국 가서 만나고 접촉한 건 이해운이었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도 그때 당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검찰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하에 검찰이고 네. 이제 곧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네, 정말 그리고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발표 나오면 조용히 듣고 있으라고 미리 말해줬고. 네, 미리 말해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검찰 발표를 친박은 빼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니요, 빼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검찰이 엉터리 발표를 하도록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시킨 거 폭로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사실 교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정보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후보 예비 후보 비슷한 이런 네. 이미 회동이 있었고 다 그런 게 정리된 상태 아니었었어요? 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해우는 제거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군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대도 뭐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럼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조용히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언론에는 다 전화해서 미국 감옥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갈 수가 없다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걸겠다. 제가 일일이 언론 대응했죠. 혼자?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저기서는 검찰 발표로 공격하는데 혼자 이제 한 거죠. 네. 이렇게 저항했으나 아무 소용없고. 뭐 힘도 없으니까 뭐 안 되고. 예. 아무 소용없이 떠내려갔고 그때요. 그리고 이제 까마득히 떠내려갔다가. 친박이 제 공천을 잘랐죠. 네. 저 끝으로 떠내려갔다가 혼자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온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지역구에다가 이분을 떨어뜨리려고 이현 의원을 조윤선 장관을 지금 문체부 장관이죠. 예, 저는 그때 전 장관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확 갔는데 혼자 헤엄쳐서 이긴 거예요. 예. 장하십니다. 아, 우리 서초구민들이 위대하신 거죠.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자,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요 정도면 됐나, 1차로? 아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는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할 때 2012년에. 네. 군포에 세 번째 출마하시는 때였거든요. 두 번은 이미 낙선하셨고. 네. 군포에서 이제 세 번째 낙선하실 때예요. 네. 군포가 여기서 가기가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해요. 네. 3번 갔다 오면 후보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네. 전국에 250개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한 번만 와서 손을 흔들어주면 내가 당선이 된다고 아우성을 칠 때요. 그때입니다. 맞아요. 250명의 후보가. 네.
근데 본선은 13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손수조 후보에게 거의 하루를 한 번을 갔다 오면 그렇죠. 우리 후보는 10시 이전에는 또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하루가 다 날아가요. 근데 그래요. 손수조에게 여러 번을 갔기 때문에 이미 며칠이 다 날아갔어요. 상대편이 문재인. 예. 그러니까 며칠 남아있지도 네. 않는데 군포에 갔다 오면 대여섯 시간에 왔다 갔다 왕복이 없어져요. 근데 이 군포에 유영아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제 기억에 3번 이상 갔어요. 아, 다른 걸 다 제끼고. 근데 왜냐면 제가 총선 종합상황실장이니까 후보의 동선을 짜잖아요. 네. 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몇 다른 번을. 곳 좀 가자. 예, 그리고 그럼 군포까지 이왕 시간을 들여서 갔으면 바로 옆 지역구인 시흥이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네. 거기는 굉장히 박빙의 차였기 때문에 한 번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간 김에 거기 5분만 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시흥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시흥 후보는 결국 됐어요. 되고 군포는 떨어졌죠. 이분은 여러 번 나오고 최근에도 나왔는데 마지막 이번 총선에 나왔는데 안 그래서 됐어요. 또. 군포에 3번 계속 다 연속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마 본인이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강남벨트 소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송파을에 네. 이제 하셨고 일설에 의하면 송파을에 이 후보를 공천 주기 위해서 송파을의 현역 의원이든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모셨다는 여의도의 여의도 통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보내고 여기를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송파 공천을 주려고 했으나 이분이 8명의 지원자 중에 8등을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제 그래도 무리하게 이분을 공천을 했죠. 8등 했는데. 8등 4.2%짜리를 공천을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건 도저히 너무하다. 이런 공천은 내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새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도저히 이 공천에는 내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 이렇게 도장을 안 찍는 바람에 결국 무위로 끝났죠. 마지막 3번은 본인 실력을 안 낸 거고 4번째는 도장을 찍어줄 분이 나르샤 가지고 안 된 기관 운명의 주인공이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도 계속 애정을 쏟았던 분이면 혹시 이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어떤 과거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고리 3인방하고는 굉장히 특수관계가 매일 가깝고 그래요? 자주 술을 마시고 그런 건 알고 오케이. 폭로 3. 유용아 변호사하고 문고리 3인방은 친했다. 그것까지는 확실한 거죠. 최순실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가 관문이니까 관문까지는 가신 분이네. 문고리 3인방까지는 친했다. 근데 저는 기사 그분이 3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변론을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근거리에 있고 아주 가깝고 어떻게 보면 문고리 3인방급인데 거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몇 달 전부터 이런 모든 일을 계속 같이 봐왔겠죠. 봐왔을 정도만이 아니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코아 그룹 안에 들어있는 분인데 왜 몇 달 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갑자기 오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기사도 검토해야 되고. 좀 놀랐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데 계셨던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고리 3인방과 굉장히 가깝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다고. 네. 네. 문고리 3인방하고 밥 먹고 술 먹는다는 얘기를 거의 만나기만 하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요. 기사 많이 나오네, 오늘. 자, 오늘 본연 이게 유영아 변호사 특집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분의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직에 진출하려던 노력, 그 다음에 지금 문고리 3인방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한 10년 전에 BBK 때 이혜원 의원으로 아직도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쪽, 김경준에게 다녀온 분은 이분이었다. 이분을 보호하려고 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얘기 중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 저는 이거 도무지 납득을 못하겠어요. 네. 해보세요, 계속. 어떻게 납득하시나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러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사건은 루빈스키와의 스캔들이었거든요. 예. 그럼 미국 국민들은 그거야말로 깊숙한 사생활 아닌가요? 사생활이죠. 따지자면. 네, 대통령의 사생활이죠. 그럼 사생활 보호 왜 안 했죠? 저한테 화를 내시고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24시간이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생활 얘기하시려면 대통령직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여성의 사생활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아니 그랬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여성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서도 그렇죠. 최고의 공직자고 24시간이 오픈돼 있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군의 통수권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잘 때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 보좌진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항상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시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군에 있는 사실 군 수장 중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성이 어떻게 돼요? 언론 찾아보면 별 알아. 몇 개였는데요? 아, 별 4개죠. 아, 네. 근데 몇 분 없어요? 몇 분? 예.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북한에서 비상 상황이 났을 때 그분이 보고를 몇 분 정도 늦게 받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분 말씀은 연결이 잘 안 돼서 전화 늦게 받았다. 그걸로 그분 문제 삼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로 연락이 조금만 늦게 돼도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자리가 그냥 위태로웠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국가적 자원을 어디에 동원해야 전쟁이 났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7시간 동안 전쟁 나고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때문에 거죠. 이 중요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 얘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여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 여성으로서.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여성 대통령 저는 사실 여성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뛰었던 사람인데 저희는 여성으로서 참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 많이 받으면서 우리에게 걸맞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한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 중에도 하나고 예. 국회의원 된 이후에 사실은 했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업적 중에 하나도 그 여성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고. 예. 근데 이 여성 권리 문제가 해결이 될 거를 다들 기대하고 참 이날을 위해서 많이 힘들게 일해 왔는데 여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여성들이 설당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누가 여성을 공직에 뽑겠으며 여성들이 직장에서 설 자리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의 사생활을 얘기해버리니까 아니, 여성 사생 갑자기 황당해져요. 그럼 어느 직장에서 여성들을 일하라고 뽑겠어요? 여성들이 걸핏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성 사생활 들고 나오면 어느 직장이 여성을 뽑겠습니까? 아, 여성의 입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 지점은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성분들은 야, 저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와 또 그다음에 시부모를 모시고 가정 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 죄송하지만 출산 육아 시부모 모시는 그런 고생 안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여성의 사생활. 네. 그 부분이, 여성들에게는 그 부분이 크게 자극이 되는 얘기였군요. 정말 여태까지 고생한 여성들 아마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고 싶을 거예요. 그 대목은 제가 남자라서.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확 와닿는구나.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부분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 공직에 있는 동안의 일로 공격받는 걸 여성의 사생활로 방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화가 나는군요, 여성들은. 아니, 커리어 워먼인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혔을걸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예전에는 처음 나오셨을 때는 제가 이렇게 푹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좀 말 좀 해보라고 해서 간신히 한두 개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아무 데도 안 찔렀는데 본인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폭발 하시고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요. 네. 우선 좀 마이너한 궁금증인데 최경환, 서청원 이분들을 친박의 핵심 아니면 이분 어디 갔어요? 이분들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음지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활약을 하신 거예요? 네. 손을 놓지 않았고? 아니,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의도 통신이에요. 지금 이제 정무수석, 네. 정무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 저는 이제 놀랐는데 사실은 보면 모든 수석들의 사표를 받으시고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시는 게 거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민정수석부터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검찰의 수사를 쥐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걸 누가 했답니까?
대구가 후보 아니에요? 그 후보죠. 예. 대구가 최경환 의원의 후보죠. 그 사람들이 여의도 통신은 후배죠. 이 네. 민정수석은 최경환 의원 작품이다. 이게 이제 여의도 통신이고요. 아, 의원들 사이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 아니 뭐 여의도라는 건 꼭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이제 정치권에 관련된 거의 참새들 전부를 통칭하는 거죠. 예. 여의도는 나루토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네. 뱃새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총리를 갑자기 뜬금없이 네. 임명했어요. 네네. 임명이라기보단 지명이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김병수.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저기 부총리. 아, 부총리요? 부총리. 예, 저기 임종용. 경제부총리. 예. 예. 근데 그분은 재경부에 있을 때 국장 시절부터 그 최경환 의원님이 아주 그냥 키우는 승진도 마구마구 도와주시고.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 혼자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은 반드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네. 농협금융 지주 계실 때 대형 사고를 치셨는데 또 바로 금융위원장으로 발탁하신 그 뒷배경이 최경환 의원이라고 아주 그냥 모든 시장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분이잖아요. 최근 인선의 뒷배로 최경환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거의 틀림없다. 혼자 다 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네. 여의도 통신들은 네, 얘기하고 여의도 있어요. 통신. 네. 이혜원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의도 통신이 그랬다고 본인이 전하시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형님 중에 형님이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뭐 하세요? 어디서? 아니 뭐 요즘은 보면 이제 마쿠에서 친박 의원들 네. 이제 주로 컨트롤하고 계신다 아, 그렇게 네. 얘기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51명이 대통령 손을 떼야 된다 국정에서 이런 취지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 20몇 명이 내 서명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하.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게 그중에 어떤 분은 나는 서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혜원이 내 이름 올렸다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기자들이 막 조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처음엔 서명했는데 나중엔 서명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예. 네. 처리해달라 그러고 내가 서명한 건 아닌데 쟤네들이 지 맘대로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른이 이제 친박 어른이 어른. 뒤에서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이름 빼라 야, 조심해라. 이런다고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 정권 아직 안 죽었다. 친박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아하.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는 1심하여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1심하여 이제 무시하고 대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진회를 소집하면 10명 갑니다. 이정현 대표는 소집하면 혼자 달랑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알겠어요. 아, 운명이 그렇게 됐구나. 근데 투톱이라고 생각하고 그전엔 친박이라고 생각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람들이 와요. 도대체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인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비박인가?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줄타기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정체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나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를 때가 꽤 있지 않으세요? 우병우 절대 국감장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냥 언론 앞에서 굉장히 일가를 하시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딱 터지니까 대통령 물러나라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서는 이분이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네. 비박계에서 보기에는 이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본인 플레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늘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친 이명박계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의 정권을 쥐었을 때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미 자민련인가 자선당인가 하여튼 그 당 있죠. 충청도를 기반으로 했던 당. 자민련. 그 당에서 그래도 보수정당이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지. 아니, 제가 2004년 이전에 정치를 전혀 몰라 그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 의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정치가? 그때는 이제 그걸로 지역구 재선까지 했던 분인데 비례대표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이죠. 근데 비례대표로 왔다는 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온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온 분이 바로 친박으로 갈아타잖아요. 지금은 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반기문으로 또 가 있죠. 반기문으로. 지금까지 열받은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